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알려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방정식을 공부할 것인데요. 그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흐름은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볼 것이고요. 1차 방정식의 뜻과 풀이, 연립방정식의 뜻과 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엔요,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을 공부할 건데요. 암기가 아닌 이해가 중요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자, 방정식의 뜻은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구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요. 보통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기준으로요. 좌변의 값이 있고요. 우변의 값이 있고요. 이걸 양변이라 부르고 이거 자체가 통째로 뭐예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다 등식이에요. 그런데 방정식이라는 아이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주어진 등식의 미지수, 즉 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되기도 해요.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잖아요.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는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형태의 등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문자가 누군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자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가지고 나올게요. 짜잔.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 이건 뭐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에요. 단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는 챙기셔야 돼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문자가 누구예요? x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표현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요 라는 얘기는 x값에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준비되어 있는 모든 수를 다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수학적으로 모든이란 말은 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임의의 x를 대입해 보시면 무조건 성립해요 라고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 등식은 강등식. 방도 아니고 항도 아닌 강등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낯설죠. 5는 7 등식이에요. 단 거짓인 등식인 거죠. 이거는 확실히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등식이 되겠습니다. 등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네요. 지우면서 갈게요. 짜잔. 자, 그러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를 구할 수 있느냐, 그냥 구하지 않고 무조건 성립하느냐의 차이가 될 건데요. 자, 얘는요, x의 개수 -3으로 나눠주면 x 구할 수 있죠. 어쨌든 x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등식이므로 얘는 망정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1을 이항시켜서 양변을 x의 개수 2로 나눠주면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방정식인 것이고요. 3번은 좌변은 2x고요. 우변이 2x여서 무조건 성립하네요. 그렇죠?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이고요.
반드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좌우변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우변 정리했더니 3x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뭐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했어요.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한 AB를 구하세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변을 잘 바라봤더니 ax-a 플러스 b가 되고요. 좌변은 2x-3이 됩니다. 즉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거죠. 좌변은 x에 대한 1차식, 우변도 x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 되고요. x의 개수가 바로 2라는 얘기죠. 같아진다는 얘기죠. a가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얼마 하시면 돼요? 초기는 마이너스 3이요. 더하기 마이너스 3.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볼게요. 조금만 변형해서 ax-a 플러스 2 빼기 b는 0이라는 등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놓고 주지 않고요.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x로 묶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서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는 꼴을 만드시면 x에 관계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x의 개수가 0이에요. a는 0이시고요. 0인 거니까 2 빼기 b가 0이어서 b는 2가 됩니다. 이때는 ab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문제 살짝 바꿔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짝 바꿔서 이것을 내가 x가 아니라 a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한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a에 대하여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빠른 동작으로 a로 묶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또한 문자 a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밖에 없잖아요. a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a로 묶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는 거죠. a로 곱해지는 x 들어가시고요. 마이너스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것을 챙기십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개수가 0이면 되니까 x가 1이면 되고요. 0이면 되니까 b가 2여서 이렇게 조건이 구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등식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방정식의 뜻을 알았으니까 1차 방정식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방정식인데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이 아니죠.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가 x이므로 x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을 만들고 이 꼴 0의 꼴로 고칠 수 있는 형태면 다 1차 방정식이 돼요. x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a다. 그럼 a에 대한 1차 방정식. y다. y에 대한 1차 방정식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1차식 이 꼴 0의 꼴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2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에 대한 1차식 이 꼴 0의 꼴로 바꿀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몽땅 이항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4는 0. x에 대한 1차식 이퀄 0의 걸로 고쳐졌으니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맞아요. 근데 고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좌우변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차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만약에 등장한 문자가 x 한 개였다면 좌변의 x의 개수랑 우변의 x의 개수가 같지 않기만 하면 돼요.
같으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안 같으면 안 사라지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지. 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쵸? 알아두시고 자, 네, 2차 방정식 풀을 바로 가져갈게요. 어떤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이 핵심만 일단 적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x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x의 개수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즉 이런 꼴로 만드는 것이 일단 우리 1차적인 목적이에요. 단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의 개수는 0이 아니셔야겠죠. 네. 그러면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의 값을 말할 수가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보시면 돼요. 이때 b가 좌변에 있고 x하기 우변에 있어도 돼요. 목적은 x는 수, x는 얼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니까요. 자, 주어진 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맞나요? 네. 그러면은 3x만 남기고요. 좌우변에 2를 빼주죠. 등식의 성질을 요때 써먹는 거예요. 1차 방정식 풀이에서 사용한 등식의 성질.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고 곱하거나 나누어서 x는 얼마인지를 구한다. 등식의 성질 사용. 그럼 3x는 얼마가 되죠? 8에서 2 빼니까 6이죠. x는 양변을 3으로 나눠줘서 2 해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해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연립방정식 넘어갈게요. 연립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연립. 연관지어서 식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정식이 여러 개 나와야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것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를 구하는 것이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각각의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이때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미지수가 지금은 몇 개죠? 2개고요. 방정식 2개잖아요. 해를 구할 수 있구나. 만약에요.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수보다 많아지잖아요. 개수. 만만 조금 볼게요.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x 플러스 y는 3,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립방정식 맞죠? 문자 몇 개요? 3개. 미지수 3개, 방정식 2개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관 지었다. 이 묶음 표시가 연립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지수는 3개인데 방정식 2개여서 방정식 수가 더 적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 플러스 y가 3이야. 3 대입했어요. 그럼 z는 일단 얼마예요? z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나 합이 3인 경우에 x, y는 무지 많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부정 방정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따로이 푸는 방법을 공부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어쨌든 지금은 미지수가 2개고 방정식 2개에서 풀 수 있고요. 차수 비교해 보세요. 1차죠. 1차죠. 연립 1차 방정식. 가장 높은 차수를 이름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짜잔. 본격적인 연립 방정식의 풀이, 푼다, 공통인 해를 구한다.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간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입법이 있습니다. 가간법은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소거를 한다는 얘기고요. 대입법은 대신해서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있잖아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요.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데 문자가 2개 같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한 문자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거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잘 보니까 y 개수가 어때요?
1로 갔네요. 그러면은 나 얘를 기역식이라고 하고 니은식이라고 해서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빼보겠습니다. 왜죠? y가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잘 적어준다면 2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y는 2 하시고 뺀다고요. 빼면은 y가 사라지고요. x계수에서 x계수 빼니까 1x는 3 빼기 1 되잖아요. 자, x값을 구했으니 기역에 대입하든 니은에 대입하든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얘를 니은에 적용하시게 된다면 y는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y가 2니까 y는 1 됩니다. 이때 해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y가 1일 이렇게 쌍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더해, 빼, 지금 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빼는 작업을 이용해서 한 문자 소거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감법입니다. 자, 대입법 가볼게요. 대입법은 이런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방정식을 빨리 째려봐요. 그리고 나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바꿀 수 있죠? 넘긴 거예요. 자, 이것을 나머지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왜죠? 하면은 2x 더하기 y, 2 마이너스 x는 3이어서 x를 구할 수 있는 이양 방정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한 문자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생기고요. 이 값을 여기 집어넣을까요? 여기 집어넣을까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왜냐면 y를 x에 대한식 바꾼 거니까 이렇게 정리한 식에다 대입하면은 바로 y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법의 장점인 거예요. 바로 나머지 한 문자를 구할 수 있다. 2 빼기는 거니까 1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해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감법, 대입법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 형태는 이러한 모양인데요. 특별히 문자 xy를 볼 거예요. 문제에서 분명히 줄 거예요. 어떤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다. 특별히 이것이 이 앞에 x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라고 말을 구체적으로 줄 것입니다. 이때 x의 개수랑 y의 개수랑 상수항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요.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이 파트에서 부정과 불능이라고 제가 조그맣게 써놨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짜잔. 2x 플러스 y는 1. 4x 플러스 2y는 2를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대로 해를 구하는 방법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감법 쓸까요? 나 y의 개수를 같게 만들 거예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1번, 얘를 2번 하시고요. 1번식에다가 어떻게 한 다음에 2번식을 빼면은 y가 소거되네요. 그렇죠? 1번식에다가 2배를 하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2번씩 빼면 y가 소거되죠. 이것에 의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2배 한 거니까 4x 플러스 2y는 얼마? 2가 됩니다. 두 번째 거는 4x 플러스 2y는 2가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뺀다고요. 뭐야 이거? 그러면은 0은 0이 되네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나오죠. 좀 예쁘게 써볼게요. 4에서 4 빼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이네요. 문자 x,y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 나온 거죠.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x,y를 다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잘 봤더니 여기다 2배 했더니 얘가 나오고 2배 하니까 얘가 나오고 2배 하니까 얘가 나와요. 즉 개수의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로 와보자. x 개수분의 x 개수는 y 개수분의 y 개수는 상수항 비가 다 같은 거예요. 즉 얘는 개수의 비가 모두 같다. 즉 상수항의 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데요. 그냥 해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해가 무수히 많은데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해는 누군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해는 누군데요? 바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y는 1 만족하는 x, y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막 무수히 많은 게 아닌 거예요. 놓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딱 예문으로 정리하세요. 자, 나 3초 세고 지울 거니까 TC를 기록해 놓으세요. TC란 시간 타임을 말씀하십니다. 1초, 2초, 3초, 땡.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이번 이렇게 볼게요. 숫자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했던 것도 똑같이 나 y 소거할 건데요. 그래? 그러면은 1번식에다가 2배하고 2번씩 빼지 뭐. 적어보자. 오케이? 2배 하니까 4x 플러스 2y는 2.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는 3이어서 빼겠다고요. 웬요? 여긴 0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 0이 마이너스 1과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모순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가하오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다. 어쨌든 왜 그러나 봤더니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이 아닌 수여서 그래요. 뭘 집어넣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니 봤더니 바로 볼게요. x 개수분의 x 개수 b는 y 개수분의 y 개수 b가 어때요? 2분의 1로 같은데 아니 상수항의 b가 달라졌잖아요. 아 이랬더니 결과 뭐예요? 만족하는 경우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해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방정식에서요.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 잘 보자면 이런 거예요. 좀 바꿔서 4x-y는 5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해를 구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그럼 되죠. 어떻게 할까요? 더하면 되네요. 나 y 소거할 건데 뭐 가가부수지 뭐. 더했더니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x의 개수 더해서 6x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죠.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예요? 1이라고요. x에 1을 대입하세요.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상관이 없어요. 1 대입하시면 2가 되죠. 넘기면 y는 1 빼기 2로 y는 마이너스 1로 딱 한 쌍해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한 쌍의 해를 갖는 이유는 왜였느냐? b를 살펴보자면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거 여러분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공부를 하시는데요. 1번은 y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2번은 y는 꼴로 고치면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직선의 기울어짐이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즉 연립방정식에 갖는 의미는 바로 직선의 교점입니다. 즉 1, 마이너스 1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역 직선과 니은 직선, 기역 직선과 니은 직선의 교점이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기울어짐이 달랐기 때문에 해가 한 쌍 존재했고요. 그 말은 직선을 얘기하면은 기울기 같고요. y절편 다른 평행하는 두 직선의 관계였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이었고요. 일치를 하면 두 직선이 일치하면은 만나는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부정이 됩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로 와보실게요. 아, 내가 지금 예문을 3개를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구나. 연립방정식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얘를 직선과 직선의 교점으로 두 직선의 교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아요. 직접 구하지 않아도 개수의 비가 같습니다.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바뀌어도 돼요. 두 번째의 개수를 분모로 놨다면 첫 번째 방정식이 분자가 되는 거죠. C분의 A가 D분의 B랑 N분의 L이 같아서 해가 무수히 많다.
너무 많아 정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직선의 관계에서는 평행했어요. 두 직선은 평행 관계였어요 라고 따로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얘는 직선이 일치했다. 직선과 직선이 일치하면은 만나는 모든 점이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일치 조건이다 라고 보시고요. 연립방정식 해가 없어요. 평행해요 라는 얘기로 x의 개수의 b는 y의 개수 b랑 같은데 상수항의 b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해가 없는 불가능, 불능의 경우다 라고 하시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는 평행합니다 라고 적어두시고요. 직선과 직선이 평행해서 만날 수 없는 관계다. 교점이 없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에요 라는 얘기는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 만나요 라는 얘기고요. 자, 이 교점 x, y가 해가 됩니다. 즉 C분의 A는 D분의 B랑 같이 않기만 하면은 나 딱 한 쌍이를 갖는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방정식을 풀라라고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x나 y 중에 개수를 한 개를 일치시키려고 하시면 돼요. 나에다 몇 배 하면 얘가 될까요? 4배 하면 되죠. 4를 곱하니까 얘가 나와요. 4 곱하니까 나와요. 4 곱하니까 나와요. 오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여준다. 8분의 2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도 4분의 1, 20분의 5도 4분의 1로 b가 모두 같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두 글자로 부정이에요. 직선으로는 일치해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알 수 있진 않아요. 두 개수 중에 한 개를 일치시키려고 봤더니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혹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마이너스 2 곱했는데 나와요. 마이너스 2 곱했는데 나와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x 개수의 b는 y 개수 b가 같은데 상수항의 b랑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다, 구해지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완성되는 연립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개수를 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게 하기 위한 혹은 해가 없게 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연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맛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ax-y는 b, 여기는 x 플러스 cy는 3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1분의 a는 c분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죠. 관계식들을. 만약에 나 얘를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a와 c의 곱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짜잔. a와 c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는 b하고 c의 곱이 이거라는 거니까 b하고 c의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뭐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는 a가 3분의 b가 되는 거니까 뭐 b는 3a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죠. 써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형식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x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 b가 달라질 수 있는 선택사항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숫자가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해가 없기 위한이라는 얘기는 1분의 a는 c분의 마이너스가 같은데 3분의 6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a, c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는 만족하면서 그런데 a는 2가 아니셔야 되고요. 이것도 아니셔야 되는 거니까 c분의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아니다. 곱한 거는 곱한 거. 즉 c 또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는
C. 그렇죠? 그래서 A도 2가 아니고 C도 마이너스 2가 아닌 걸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야. 2였네. 그렇죠?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만족하면서 이건 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성립한다 해서 곱한 거는 곱한 거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같지 않아야 되니까 A는 2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C분의 1이 2가 아니에요가 되는 겁니다. 즉 A는 2가 아니시고요. 곱하면 이 C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아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모든 작업은 조건을 알고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까지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한 내용에 해당되는 교재 파트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교재 중간중간 나와 있는 쉬운 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조금 더 욕심을 가지셔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의 파트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을 찾아서 푸시게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